그러니까 이북보도위원회 함경북도 도지사 지성호입니다. 저는 이제 학자 출신은 아닙니다. NGO 출신이고 21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2개월 정도의 공백기를 가지고 지금은 이북보도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북보도위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린다면, 제가 가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지사면 차관급의 공무원으로서 상근직이다, 이 정도, 거의 직원들이 있다, 이 정도로 알았는데 가보니까 이제 시장 군수들이 다 있습니다. 1945년 기준으로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만들었던 그 북한, 그 함경북도가 백두산까지 있습니다. 백두산 천지까지도. 좀 더 충격을 받았던 것은 그뿐만 아니라 시군에 읍면 동장까지 다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함께 일할 분이 지금 10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북한 이탈 주민 출신의 시장, 군수도 있고 읍면 동장도 있고, 그래서 참 어찌 보면 제가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또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부족한 점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어찌 보면 보완을 잘 한다면 통일이 됐을 때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 땅의 자유와 이제 민주주의, 더 나아서는 이제 복음이 꼽힐 수 있게 할 수 있겠다. 국가는 준비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도지사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제가 이제 맡은 부분은 북한 주민들에게 사회 정치 생명체론의 의미에 대한 이제 발표를 제가 맡았습니다. 북한에서 이제 사회 정치 생명체론은 가장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북한의 큰 축이, 일반 주민들에게 큰 축이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정치적 생명이고 하나는 이제 육체적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을 알고 태어난 것을 아니라 생활하는 과정에 어려서부터 어찌 보면 묘람에서 무덤까지라고 북한은 이야기하죠. 그 과정 가운데 인지 능력이 생기는 시점부터 정치적 생명에 대한 그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유치원, 어린이, 집 같은 이제 그런 교육일 수도 있겠고, 또 TV를 통한 그런 이제 매체를 통한 교육이 될 수도 있겠고, 또한 이제 부모를 통한 가정 교육도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찌 보면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정권이 부여하는 것은 정치적 생명이 육체적 생명이 위에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치적 생명의 이제 최고점은 수령인데, 수령을 위해서는 이제 육체적인 생명을 희생해야 된다. 때로는 지금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현장에 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논리가 작용을 하는 겁니다. 수령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수령은 거룩한 분이고, 어찌 보면 이제 죽어서도 영생하는 분이고, 어찌 보면 그 수령에 대한 학습은 정말 매 주마다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이제 그 정치적인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생활 총화는 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호상 이제 비판도 해야 되는, 어찌 보면 그런 시스템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조금 잔인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북한에 많게는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으면서도 너무나도 죄책감을 갖고 굶어 죽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육체적인 생명보다 더 소중한 이제 정치적인 생명의 가장 위에 있는 영생하시는 수령님은 이제 돌아가셨고 영생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장군님이 있는데 그 장군님도 쪽잠을 자면서 주먹밥을 먹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으로서의 자세는 무엇이고 그에 대한 죄책감은 정말 어떻게 비교할 것이냐 하는 것을 끊임없이 TV와 신문을 통해 가지고 방송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모든 것이 결론적으로는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북한 주민들이 내 잘못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러면서 이제 굶어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에 넘어와서 보니까 이제 일부 많은 분들은 북한은 종교 집단 같다. 이것도 사이비 종교 집단 같다. 하나님의 자리에 이제 김일성을 올려놓고 영생한다고 하고 삼위일체라고 하고 교회 모든 시스템을 다 가지고 갔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저도 탈북자이지만 저는 이제 사랑의 교회 집사입니다. 하나님을 이제 제대로 믿는 사람 중에 하나이고 공일은 하나님이 손에 쌓여져 있다고 생각하고 선물로 이제 주실 것이라고 믿는 또 이제 밖에서는 사회인으로서는 도지사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탈북민들이 왜 교회를 믿지 않느냐? 저는 이해가 갑니다. 교회를 오면 북한 같거든요. 너무나도 싫은 겁니다. 진짜로 싫은 겁니다. 그 오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자유를 찾아왔습니까? 죽지 않고 살아남아 여기 왔는데 와서 놀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뭐 할 일도 많은데 교회에 돈을 준다고 해서 갔는데도 가면 여기는 이제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올라옵니다. 왜입니까? 교회 나왔다가 몇 번 나왔다 안 나오면 전화가 옵니다. 왜 안 나오냐고 지금. 이거 뭐 피하려고 피할 수 없고 집요하게 전화 옵니다. 이거 북한에는 대놓고 무섭게 죽여버린다고 하니까 이제 나갔는데 이건 또 집요하게 또 전화가 오고. 그래서 교회를 나와 보니까 북한하고 똑같다고 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상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사상학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라고 해요. 북한 정권이 싫어서 넘어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죄인이야 이렇게 하니까 공산 정권에서의 정체성과 지금 남한 사회에서의 이제 정체성이 지금 계속 충돌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범죄자라고 하니까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 죄인이냐 물어보니까 원래부터 죄인이래요. 이유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교회에 오니까 북한 같다. 그래서 이제 피합니다. 그리고 집단 생활 해야 되고 조직 체계고 그 조직 시스템이 싫어가지고 그 북한 정권에서는 가장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자유주의 그리고 갖지 말라고 하는 게 자유하바라 이런 것인데 그 반대인 자유를 살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좀 불편한 현실인 겁니다. 그래 봤을 때 내 살았던 북한이 어떤 곳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어찌 보면 종교 집단의 하나였다. 고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제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돌아와서 북한 주민들에게 사회 정치적 생명체론의 의미를 이제 물었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정치적 생명이 육체적 생명보다 이제 우위다. 뭐 아마 이것이 아마 결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국민은 죽어도 행복해야 되고 살아도 행복해야 되고 끝까지 그곳으로 이제 가야 되고 방향성을
대를 이어서 가야 되고 끊임없이 가야 되고 그곳에서 이탈하면 감옥 보내고 그곳에서 도전하면 특히 대항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기독교적인 사상을 갖게 된다. 이렇게 하면 정치 운송소를 보내고 끊임없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제 교회를 이제 뺏겼는데 그뿐만 아니라 가장 악한 것들을 이제 함께 이제 뺏겨서 그래서 이제 통제를 하는 수단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현실. 그 북한 땅이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 라고 봤을 때 그 시스템이 저는 붕괴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이 이제 원턴, 원치 않던 이제 노동당에서 장마당으로만 이동하는 겁니다. 우리가 따라야 됐던 이제 그 노동당이 이제 먹을 걸 주는 것도 아니지만 통제만 하고 그 과정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 탈북자가 나오고 그 여러 이제 환경들 속에서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제가 국회의원을 하면서 만났던 넘어온 탈북자들 이제 몇 분 있는데 코로나 때 넘어왔습니다. 붕괴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그 맥락인데요. 3명만 이제 찍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명은 이제 그 북한에서 군복무하다가 넘어왔습니다. 근데 군복무가 끝나기 전에 이제 휴가를 나왔다가 탈북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까지 온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근데 우리 군복무 할 때 북한에서 군사복무를 열심히 하라 했더니 이제 휴전선 나와가지고 이제 남한에서 학생이 방송 이제 불면 왜 같이 흥얼거리고 저 춤을 추고 그리고 왜 이제 고향 생각을 했냐 이렇게 제가 이제 국회의원 신분으로 그 하나원 가서 만나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그걸 어떻게 아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 시대를 이제 살았고 그 이후에도 북한 그 활동의 NGO로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이제 들었고 어찌 보면 노동당에 충성을 다해야 되고 어찌 보면 이제 사회 정치적인 생명인 이제 그 수령을 위해서 충성을 해야 되는데 남한의 이제 그 사상이 싹이 엄청 이제 진행이 됐다는 그런 것이죠. 평양에서 탈북했대요. 그래서 그 제가 물었습니다. 아, 해외여행 가고 싶었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고위층에서 뭐 먹고 살만한 집에 있다가 넘어왔대요. 나는 뭐 꽃제비 출신이니까 뭐 그렇다 치고 배고파 넘어왔다 치고 그 사람들은 탈북을 한 근원이 다른 겁니다. 목적이 다른 거죠. 정확하게 적중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인간의 욕구가 자유를 이제 원하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데 그곳에서 원래 나만 영화나 라디오를 본다 해가지고 그 욕구가 다 채워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가 이루어졌을 때는 그 다음 것이 이제 필요한 거고 그 다음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 것이 필요한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북한에서 부와 명예를 다 누릴 수 있어도 해외여행은 못 가죠. 자기로서 여건 갖고 해외여행 가고 싶어서 탈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2022년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전 일입니다. 배 타고 이제 넘어왔습니다. 한 명은 또. 근데 이 친구 이야기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넘어왔다는 거죠. 어찌 보면 그 정치 생명체론을 이제 주민들에게 주입을 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인권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된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모든 주민들은 조직에 가입돼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못 살겠다는 거죠. 뭐 장마당만 새를 이제 많이 걷는 것이 아니라 집에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 없는데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아보지 못한 상황에서 그 아주머니가 국수를 팔아서 나무를 캐서 그 근근히 겨우 이제 풀칠을 하는 상황에서
당국으로부터 내라고 하는 그 할당량이 견딜 수 없는 정도라는 겁니다. 4명의 가정을 놓고 봤을 때 남편은 남편대로, 애들은 애들대로, 그리고 여성들도 4명이라고 해가지고 가부 인민반에 다 종속되어 있는데 빚쟁이처럼 새벽마다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대상건설에 이제 써야 될 이제 그 물자를 내라고, 없는데 자꾸 내라고 하고, 사람이 벌써 먹을 걸 어디 구하러 나가기 전에 새벽부터 들이치고, 그러니까 살 수가 없다. 심지어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북한 주민들이 속에서 전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한다든가, 남한이 우리를 먹어줬으면 좋겠다 한다든가. 어찌 보면 과거에 북한에서 이제 수령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정치 생명체 그 논리를 가지고 남한을 공산화로 시키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 북한 주민들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지금보다는 좀 나은 삶, 그것은 어떤 체제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싹트고 있다는 것은 최근에 북한 정권이 통일을 하지 않겠다, 우리 두 국가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만들어진, 어찌 보면 북한도 한 단계 한 단계 뒷걸음을 치고 있는 과정 가운데 막을 수 없는 큰 뚝 앞에 이제 놓여 있는 북한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과거에 그 정치적인 생명체론으로서 이제 북한이 작동됐다면, 또 다른 이제 북한이 작동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제 참여한 북한군이 어떤 이제 환경에 놓여지고 어떤 상황이 되는가에 따라 가지고 한반도 정세도 급변하게 될 것이고, 불과 한 4, 5일 뒤에는 이제 미국 대선도 있고, 요동칠 한반도가 저는 눈앞에 보입니다. 제 소임은 한경북도 지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